근데 작가님도 예전에는 이제 직장생활 하시다가 퇴사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뭐 월급 외에 이렇게 수입을 창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 방법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요새 이제 엔잡러 많이 하시잖아요. 그리고 요새는 이제 물가도 너무 오르고 경제 상황도 안 좋다 보니까 월급만으로 도저히 못 살겠어. 이거 정말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질 것 같아요.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봐요. 왜냐면 우리는 모두 다 그만한 재능을 갖고 있고 내가 모를 뿐이지 내 안에 무언가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면은 뭐 100만 원, 200만 원 일도 아니거든요. 저는 사실 우리가 대부분이 직장인분들이 이것도 많이 보실 거예요. 저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직장인이었을 때 다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어요. 내가 뭔가 부업을 여러 개를 해야지? 더 많이 해야지 라고 하는 건 안 돼요. 그게 될 거면 이미 내가 직장인이었을 때 됐어야 해요. 그래서 저는 무작정 뭐 퇴사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직장인이면서 주된 메인 업무가 있는 사람이면서 부수입을 얻는 것은 충분히 언제든 시작이 가능하다고 봐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마지막 직장을 증권사에서 다녔어요. 그리고 그때 이제 아이도 임신까지 하고 출산까지 하고 뭐 이렇게 다녔거든요. 근데 뭔가 일단은 부수입을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 부수입을 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이 하더라고요.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안 돼요. 제가 주변을 보면 가장 애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? 돈이 너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. 적당히 잘 굴러가는 사람. 애매하게. 그러니까 이 월급이 많진 않아. 근데 이걸로 어찌저찌 뭐 생활도 하고 가끔 쇼핑도 하고 가끔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. 그러면 더 노력할 이유가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애매한 수준의 월급이나 자산이 돈 모으기가 어려운 게 그만큼 동기부여 할 게 없는 거야. 근데 절박하잖아요. 저는 좀 없었으니까 이거 아니면 내 인생이 너무 뻔한 거야. 노후가 막 보여요. 뭐 깡통까지 차는 건 아니어도 와 이러다 내가 한 15년 일하다가 은퇴하면 진짜 뭐가 없겠구나 보이니까 되게 두려운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에 너무 간절하니까 이거 안 된다 해서 시작을 한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려고 해도 뭐가 시작이 안 돼 그러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먼저 얻으셔야 돼요. 내가 왜 월급 외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얻어야 되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냥 이걸로 뭐 쇼핑 좀 더 하고 생활에 여유 있으려고?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내가 이 돈으로 부수입을 한 달에 150, 200은 만들 거야. 왜? 나는 이거를 1년에 2,000원 모아서 예를 들면이에요. 내년에 어떤 지역에 있는 어디 아파트를 나는 갭으로 해서 어쨌든 살 거야. 혹은 2,000을 모아서 나는 내년에 반드시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안락한 SUV 한 대를 난 무조건 뽑아야 돼. 근데 이 월급으로는 내가 뭐 대출이자도 갚고 뭐가 빠듯하기 때문에 난 반드시 이게 필요해. 그러니까 이유를 만드셔야 돼요. 우리가 그런 건 있어요. 우리 왜 이렇게 게으를까요? 저는 뭔가 맨날 작심삼일로 끝날까요? 게으르는 게 아니고요. 우리가 부지런해야 될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. 만약에 목표가 있잖아요. 그 작은 목표도 좋아요. 목표가 있으면 하면서도 막 잠이 안 와요.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막 설레가지고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은데. 그래서 가장 처음은 내가 반드시 이 부업을 통해서 얼마를 모아야 되겠다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직장인이라면 저는 너무 내가 새로운 거에서 시작하기보다는 내 직장에 내 커리어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었던 거 아니면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그 업으로 하고 있진 않지만 내가 기존에 좀 되게 잘한다고 여러 사람들에게 막 들었던 이야기들이나 뭐 취미인데 뭐 특기이자 취미인 이런 활동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거를 부업만을 위해서 새로운 강의를 듣고 새로운 책을 봐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걸 계속 해야 돼요. 그럼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내가 주말에 어떤 거에 시간을 많이 쓰세요 혹시? 유튜브 맨날 집에 와서 퇴근하고 와서 뭘 보는데 어떤 채널을 많이 보세요? 그런 걸 수 있잖아요. 나 부동산 채널 보는데 세비티 작가 채널 보는데 근데 나는 초보야. 그러면 초보 입장에 맞춰서 오늘 공부한 거 SNS에 기록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쵸? 빵초보가 얼마나 많은데요. 누군가에게는 제가 하는 말, 작가님이 하는 말조차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저희보다 더 초보이신 분들이 그런 블로그를 시작하긴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이거 관심 많아. 근데 이거는 내가 만약에 블로그가 잘 안 돼도 나한테 남는 거야. 뭐 손해볼 게 없잖아요. 그렇게 시작을 해본다거나 혹은 나는 굉장히 친구들이나 연애 상담이든 인생 상담이든 이런 걸 되게 나한테 많이 해. 근데 여러분 크몽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. 재능거래 그런 사이트 가면은 상담해주는 거예요. 연애 상담 1시간에 뭐 5만 원 받고 뭐 이러더라고요. 저 깜짝 놀랐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그렇지 진짜 관심 있고 찾을 수 있으면 다 나와요. 그런 것들이. 혹은 내가 회사 업무 중에서 100% 마음에 안 들어도 회사 업무 뭐 1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는 그래도 얘는 좀 해볼만 하고 뭔가 괜찮아. 조금 관심 있는 분야야. 그럼 그거를 내가 약간
브랜딩 하듯이 그 부분을 쓱 가지고 와서 나만의 어떤 채널을 꾸리거나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고. 정 안 되면 며칠 전에 제가 그 중고차를 고향에 내려보내려고 탁송 기사를 불렀는데 그분이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. 아니 서울에서 지방까지 가시면 어떻게 올라오세요? 그랬더니 자기가 원래 그 지방 사람이래요.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온 김에 이런 신청이 있으면 거기서 골라서 남의 차 운전해주면서 교통비 아끼고 자기 집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잖아요. 운전 면허증만 있으면.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떼어서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. 내 커리어나 혹은 내 관심사나 내가 배우고 싶은 거나 혹은 내가 잘한다고 들어봤던 것 중에서 부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을 뽑으셔야 돼요. 그 키워드만 써도 아마 여러 가지 부업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. 제가 블로그에서 가계부 파일을 판매를 해요. 처음부터 이렇게 판매를 했던 게 아니고요. 저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10년 안에 10억 모으기를 해보자 라는 딱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그냥 기록하기 시작했어요. 그랬더니 뭔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나도 저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 그럼 어떻게 이렇게 차곡차곡 가고 있지? 막 응원을 해주기 시작하고 제가 매달 가계부를 이제 기록한 거를 올렸더니 그게 막 사람들이 점점 저희 가계부 써보고 싶어요. 파일 공유해 주시면 안 돼요?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처음에는 좀 부끄러웠어요. 좀 허접하게 만들었거든요. 가지고 이거 좀 민망해서 그때는 싫어서가 아니고 민망해서 나중에 할게요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제가 자꾸 그 못하는 원래는 엑셀 거의 고자 수준인데 계속 알아보고 하게 되더라고요. 사람이 또 칭찬을 먹고 막 그잖아요. 그 힘이 나잖아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피드백이 오니까 조금 더 수정해 보려고 하고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는 유료화가 돼서 제가 개발자를 붙여서 이렇게 수요가 많으니 한번 그럼 유료로 판매를 해보자. 대신 그에 따른 또 서비스 질이 좋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보충을 하고 그랬더니 또 빵 터지고.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막 부업만을 위해서 한 건 아니었지만 내 인생에도 도움이 되고 내가 이 자산을 재테크를 이뤄가는 과정도 기록으로 남기고 그걸 통해서 또 수익화도 할 수 있고 강의 의뢰도 들어오고 제가 또 개별적으로 강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혼부부들이 또 제 곁에 모여든 거예요. 제가 이제 신혼 7년 차 하다 보니까 이제 신혼 거의 졸업할 때쯤 됐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실 분들은 저 사람 되게 성실하게 잘 가서 자산이 이만큼이나 불렸네? 나도 한번 배우고 싶어. 그런 니즈가 많아지니까 또 신혼부부 강의라는 게 탄생이 되고 뭔가 이게 가계부 파일도 저에게는 부수입이 하나였고 뭐 많은 것들이 부수입이 하나였거든요. 또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. 내가 꼭 이렇게 시간 오래 드는 거 말고 당장 뭔가 부수입을 내고 싶어. 그러면 뭐 파킹 통장에 들어가서 이자를 받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쿠팡 파트너스라고 해서 우리가 쿠팡에서 물건 되게 많이 이용하시죠. 근데 이용만 하고 끝나잖아요. 근데 내가 사용했던 그 물건의 링크를 뭐 SNS에 올려놓으면 누군가 그걸 클릭해서 산다 그러면 3% 수수료를 주거든요. 뭐 많이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. 저 했었어요. 저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누군가 막 물어봐요. 식자재 이건 뭐 산 거예요? 물어보면은 뭐 대답하는 김에 그 링크까지 해놓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통해서 또 수익화가 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전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. 다만 내 본업을 일단 유지하면서 여러 씨앗을 뿌리고 테스트를 해보고 씨앗을 여러 군데 뿌렸어. 근데 어떤 건 잘 자라고 어떤 거는 또 막 뭔가 시원치 않아. 그러면 잘 자라는 거에서 조금 더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얘를 좀 더 키우고 열매를 맺고 안정적이 된다. 그럼 다른 걸 또 하나 더 시도해보고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전 여러 가지를 하는 걸 추천하진 않아요. 처음에는 한 가지, 두 가지 정도에서 계속 테스트해보면서 이렇게 옮겨가는 거, 넓혀가는 거 이렇게 하니까 저는 지금은 거의 부수입으로 시작했던 그런 작은 강의, 가계부 파일 이런 것들이 거의 본업의 절반 수준은 다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. 작가님이 이게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걸 시도를 계속 해보셨잖아요. 맞아요. 해봤기 때문에 이게 커질 수 있는 거지. 그때 아무것도 안 해봤다면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. 망한 것도 있어요. 하면서 망한 것도 있어요. 스마트 스토어 되게 인기 많았잖아요. 그것도 해봤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거나 누군가는 잘 되고 누군가는 또 안 되고 나한테 잘 맞는 게 있고 아닌 것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해보면서 이거는 잘 맞다. 더 해도 되겠다. 얘는 몇 개월 해보니까 힘만 들고 내가 아직까지 이게 조금 잘할 수 있는 그 분야는 아니구나라고 하면 또 과감히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.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근데 또 궁금한 게 그렇게 많은 시도를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. 자녀분도 키우고 계시잖아요. 네네, 맞아요.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? 일단은 시간 관리, 시간을 확보하려면 내가 없애야 할 시간이 무엇인지부터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우리가 시간이 없다는데 어떤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시간이 없는 건 아니래요.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그만큼 그 일이 중요하지 않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말이 맞는 거예요. 저 옛날에 회사 다닐 때는 그 칼퇴를
안 하면 이사님이 무능력한 직원이라고 그랬어요. 너무 좋은 이사님이죠. 이거 그 시간 안에 일을 못 끝내니까 네가 야근을 하는 거 아니야? 라고 하면서 본인은 되게 칼퇴를 하셨거든요. 그게 되게 멋있었어요. 결국에는 시간을 얼마 쓰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압축해서 쓰느냐가 중요한데, 우리가 만약 9to6를 회사에 다니고 집에 와서 7시 된다고 하면 밥 먹고 솔직히 한두 시간에 뭐예요?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쓸데없는 뭐 채팅하고 남의 SNS 염탐하고 보고 이거 많이 하잖아요. 그 중에 30분, 1시간만이라도 나한테 확보할 수 있다면 흩어지는 시간을 먼저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일상 속에 그 항상 하는 것 중에 숟가락을 얹는 것처럼 좀 루틴을 만드는,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시면서 영양제 옆에 있는 거 같이 챙겨 먹는다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스쿼시 10개 정도를 한다거나, 사람 없을 때 있으면 창피하니까 아니면 샤워할 때 저는 항상 그 아이디어 그 기획을 많이 해요. 오히려 근데 샤워할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샤워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 시간도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도 하고, 아니면 볼일 볼 때, 우리 왜 수험 시험 같은 거 볼 때 볼일 볼 때 보면 벽에 항상 한자 뭐나 영어 같은 거 붙여놨었잖아요. 그런 것들. 아니면 저는 아이랑 어디를 가요, 놀러 가요. 그럼 아이랑 뭐 줄 서서 기다릴 때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시간이 아깝잖아요. 아이 손잡고 대꾸는 해줘. 내가 대꾸는 해주면서 오늘 장 봐야 될 거라 막 해요.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안 하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. 내 시간에서 없애야 될 시간, 그 시간부터 찾는 거, 그리고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에서 숟가락을 얹으면서 좀 사소한 루틴을 만들어 보는 거, 그리고 조금 그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만 조금 알차지 않은 그런 허비하는 시간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그런 일들을 하는 방법으로 저는 시간을 좀 확보하는 편이고,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부부분들은 서로 남편이든 아내에게든 좀 그런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것도 필요하고, 예를 들면 어떤 워킹맘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아이 케어도 잘해야 되고 아이 숙제도 다 봐줘야 되고 아이 밥도 요리도 다 해서 먹어야 되고, 그럼 정작 본인에게 쓸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. 그 어떤 책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. 내가 번아웃이 오는 게 모든 체력을 다 쏟았기 때문에도 온다. 그러니까 내가 너무 항상 피로하고 무기력한 게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미 내가 사람의 에너지가 한정적인데 이미 다른 것에 다 썼기 때문에 내가 정작 이걸 하려고 할 때 에너지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미 워킹맘이거나 뭐 직장생활을 하면 직장생활만으로도 필요하잖아요. 그럼 에너지 완급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내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. 얘는 반드시 해야 될 거. 예를 들어 내가 아이 엄마표 영어를 해준다. 이 30분은 무조건 해야 돼. 잠자리 독서 30분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야. 대신 그러면 내 시간을 위해서 뭐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밀키트를 활용해서 빠르게 그냥 밥을 먹고 치우고 내 시간, 내가 독서하는 시간이라도 뭐 확보하자던가, 아니면 작가님처럼 새벽에 기상을 해서 나만의 한 시간을 만들어 본다던가,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너무 시간 관리 팁에 대해서 잘 알려주셔가지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이제 제 채널 구독자분들께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요새 세상이 너무나 이제 경쟁 사회가 된 것 같아요. 상대적 박탈감 유발하는 것들도 많고, 사실 이렇게 어디 채널에 초대돼서 말을 할 때도 조심스러워요. 이게 되게 단순한 자랑으로 끝나지 않을까? 근데 누군가는 사실 똑같은 영상을 봐도 저 사람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. 제가 지방 국립대를 졸업하고 첫 월급이 세후로 16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. 그런 저도 되게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고 또 본업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니,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. 진짜 빛 없는 터널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고, 근데 결국에 가다 보니까 조금씩 빛이 보이고 크게 보이고 자주 보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너무 남과 비교하는 데 시간을 쏟기보다 나는 왜 뒤처지지 하기보다는, 그래도 지난달에 비해서 내가 이번 달에는 이거라도 했어. 작년에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내가 많이 발전했어. 온전히 나랑 비교를 하면서 그 파이프라인의 목표를 세울 때도 그냥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세워가지고 한번 일단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영상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. 와, 진짜 약속. 정말 정말 그렇게 작가님 얘기 듣고 실행하신 분들은 제 영상 댓글로 정말 이런 거 실행했다 남겨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니 오늘 실행하겠다. 이런 거. 네, 맞아요. 그래서 이렇게 바쁘신데 또 제 채널 출연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